네, 레드캠프 오늘은 윤상현 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윤상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외교통이시기도 하니까 이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총평을 예.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은 이제 지금까지 그 한미일 공조 협조 체제가 비정기적으로 제한된 주제로 모였습니다. 네. 이게 어떤 정례화 제도화가 안 됐었거든요. 한미일 정상회담이 시작이 된 게 1994년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작년에 올해까지 3번, 요번까지 4번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례 없는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 이 체제를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반도에 이제 특히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공조 체제에서 그 지역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혔고요. 그 주제도 북핵 미사일뿐만 아니라 또 경제 문제, 또 네네. 경제 안보 문제, 네네. 공급망 문제, 최첨단 기술, 자원 문제까지 넓혔다는 거.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기회가 확실하게 커질 거라고 하는데 기회가 확실히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좀 포인트 뽑아서 그러니까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중국과의 관계 문제인데 중국이 좀 예,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금 외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걱정 안 그렇죠. 해도 되는 겁니까? 중국 관계도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야 되죠. 예. 결국 이 중국이란 나라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드는 거 아니냐. 결국 중국 견제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럴수록 우리도 어떻게 보면 중국을 상대할 수 있는 하나의 레버리지를 갖춘 겁니다. 결국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증진시킴으로써 예.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이런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서부터 싹 떴거든요. 예. 우리가 누누이 지금까지 중국에다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보다 건설적인 역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그게 안 돼 왔거든요. 네. 결국 한중 간에 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이런 안보 경제 블록의 탄생을 계기로 해서 한중 간에 정말로 심도 있는 전략 대화를 해야 할 시기다. 오히려 현재 침체된 한중 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는 알겠습니다. 하나의 큰 기화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과의 관계가 사실상 준 군사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준 군사 동맹은 아닙니다. 예. 여기 동맹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침범을 방했을 때 같이 가서 군사적으로 참여하는 게 동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싸움을 한다. 일본하고 센카쿠스 문제를 가지고 한다. 우리가 거기에 동맹으로서 가는 건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적 판단하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주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세계 문서 중에 이제 커미트먼트 컨설트라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의 사항이 있지만은 그것은 어떤 의무를 지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 군사 동맹 체제다.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준이라고 하는 걸 붙인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합의 내용을 보면 군사 훈련을 연례화하고 이름까지 붙인다 이런 거잖아요. 이러면 군사적으로 일본과 밀착되는 것은 그러니까 기정사실 군사적으로 밀착이 되는 거는요. 예. 결국 결국 그게 왜 우리가 일본하고 밀착이 되겠습니까? 북핵 미사일 위협 때문이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습니까? 네. 미사일 발사 실험하면 그거에 대한 탄착 지점, 지구가 둥글 때문에 탄착 지점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일본이 정보 제공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사일이 어떤 궤도로 날아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예.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본의 주일 미군 기지 7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주일 미군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병력이라든지 무기 이런 거에 대해서 원활한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 편의를 누가 제공했냐? 일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군사적 협력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염수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일본 언론 보도로 보면은 내일 모레 24일에 방류를 시작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속도전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은? 결국 오염수 방류는 8월 달에 한다. 네. 라고 거의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네. 이제 9월 달부터 후쿠시마 어민들의 이제 저인망 저희망 어업이 어업이 시작이 된다고 되죠. 했기 때문에 예. 8월 휴가철이 끝나면은 하겠다. 라는 게 이미 내부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이제 정해진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지금 것 같은데. 정해진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예. 우리 정부와 여당이 비공식 루트로 일본 정부에 우리의 총선 전에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보도를 내놨거든요. 이거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까? 그거 가짜 뉴스죠. 왜 그러냐면은 당내에서나 정부 내에서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없고요. 네. 만약에 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다가 조기 방류해달라 라고 얘기했다면 그게 안 나가겠습니까? 당연히 나가죠. 일본 언론을 통해서 당연히 나갑니다. 완전히 한국 정부 망신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게 좀 아사히 신문 보도가 국내 언론에서도 이제 전해졌는데 좀 당 안에서 이런 얘기 좀 오갔나요? 사실은 아닌가 가지고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물론 이제 일부에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네. 어차피 국민의 입장은 이게 과학적 안전성 문제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방류가 하더라도 지난 송일조 의원, TF팀 위원장 아닙니까? 네네. 방류해봐라. 내년 총선 때 봐봐라. 보면은 전혀 우리 해역에 오는 거 아무것도 없다. 우회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방류해도 지금 하나, 내년도 하나, 언제 하나 별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미리 방류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방류한다고 하십시오. 그게 내년 총선 전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 어떤 저쪽에서 무슨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우리 어역에 오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일본 정부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일본 정부를 파트너잖아요. 파트너 일본. 일본 정부를 신뢰를 한다는 전제인데 일본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언론 플레이 할 거라고 당연히 하는데 그럼 우리 한국 정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일본을 두고 파트너라고 하는데 일본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파트너요? 파트너. 파트너지만은 파트너도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선이 있어야죠. 국내 정치로 좀 넘어갈게요. 의원님이 관련해서 여러 곳에 인터뷰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의 발언이 있잖아요.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한다. 이런 발언이 상당히 파문을 불러일으켰고 의원님이 관련해서 여러 번 입장도 표명을 하셨는데 이철규 사무총장이 어제 발언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승선을 못한다가 아니라 같이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취지다. 이렇게 발언을 수정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요. 지도부 흔들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당을 위한 충정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만약에 배가 자초되고 잘못되면은 가장 먼저 희생이 되는 사람은 수도권 위원들이다. 저 같은 사람인데 영남강 강원권 위원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 배를 자초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이게 저 자신이 죽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배가 잘 나가게 하기 위한 충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승선 못한다는 발언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의미를 어제 하셨지 않았습니까? 같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잘하자. 이런 거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철규 총장이 이 발언이 파문을 일으켰던 것은 그 전에 내년 총선 공천 국면에서 이른바 공천배대에서 약간 심한 표현은 공천학살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이철규 총장이 이 발언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공천 파동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공천 파동은 지금 당장 뭐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승선 못한다는 말이 이제 공천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렇죠. 말인 건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부적절한 면도 있는데 본인께서 이렇게 발언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수정한 의미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제의 발언으로 일단 좀 상황은 종료가 됐다. 이렇게 간주하시는 겁니까? 일단 그런 입장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질문 좀 드릴게요. 근데 당 지도부는 예.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열세였던 경기 지역에서도 동률로 따라잡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던데 시각차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게요. 지금은 민당 여론이 바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네. 왜? 네. 한번 보십시오. 당 대표 분의 사법 리스크 문제, 또 송영길 전 대표님 문제, 돈봉투 의혹 사건, 또 최근에 혁신이 김은경 위원장 혁신이 또 파란 당 내용 보면은 이게 여론조사 하더라도 샤인 민주당들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여론조사 응하겠습니까? 끊어버리죠. 예. 그리고요. 예. 우리가 지난 21대 총선 2020년 있지 않았습니까? 네. 황교안 대표 체제였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조국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조국 그 전 장관을 중심으로 여러 비리 의혹들이 제기됐죠. 예.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우리 총선 왜 폭망했나 한번 보십시오. 그때 두드러진 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57, 59%까지 육박했거든요. 예. 그래서 당 지지율보다 더 중요한 게 대통령 지지율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내년에 어느 당을 찍을 거냐. 소위 말해서 민당 찍을 것을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거냐.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 줄 거냐. 국민의힘을 찍어서.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지표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3지대 정당이 30%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국민의힘의 위기고 민당의 위기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현실화돼요. 9월 달부터 현실화될 겁니다. 이제 강서 부청장 거기에도 이제 후보 공천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보세요, 진짜?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어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좀 이제 쉬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우리 김태우 구청장의 어떤 주민과의 약속감이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 또 이재명 없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수순이 이제 거의 이제 종말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겁니다. 그런데 대북 뭐 송금 의혹, 300만 달러 이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정황상 증거인멸하는 그게 보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구속영장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없는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느냐. 만약에 친명 비명 간에 어떤 비대위 전화를 통해서 연착륙이 됐을 경우에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들어와서 변화 혁신을 깨었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알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저는 수도권 위기론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 요인은 뭐 상대 정당 문제니까 놔두더라도 지금 이제 그 의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는 배에 탄 승객이 문제가 아니라 배의 선장이 문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선장은요. 김기현 대표가 선장이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뭐가 됩니까? 그 선주가 되는 선주?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 일단 이제 당원일 뿐입니다. 이제 내년 총선의 싸움은 두 당이 싸우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이 싸우는데 결국 그 외연 환경, 든든한 기반을 조성하는 게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제3신당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제3신당이 출연한 뭐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의 표를 더 잠식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 표를 더 잠식할 거라고? 국민의힘 표를 잠식하죠. 어떤 점에서요? 금태섭 신당에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민당보다는 국민의힘 성향이 강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네. 오히려 제3지대 가는 것을 우리 쪽에서 이제 이탈되지 않았습니까?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예, 예. 한때 선대위도 잠깐 네, 몸담았었으니까. 같이 예, 왔습니다. 예, 예. 그분들이 우리 당에서 같이 할 정도로 우리 당이 뭔가 민심에 부응하고 또 뭔가 변화와 혁신을 하고 뭔가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같이 통합해가는 그런 지도부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강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당이 뜬다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얘기해보면 큰 인식의 차이를 느끼는 건 뭐냐면 영남권 의원 그거 성공하겠으면 성공 못하지. 당연히 성공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신당이 대구 영남 지역에서 신당 후보가 나오죠. 민당 국민의힘 지지율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변수가 안 됩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제3의 신당이 나온다고 보십시오. 국민의힘 민당 후보들 싸움에 지난 총선에서 후보와 1,500표 싸움입니다. 그러면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 표를 뺏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3지대 당에 만약에 우리 국민의힘 이탈자들 현재 이탈자 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한테 수도권 선거의 결정적인 참패 원인이 되고 그래서 제가 원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짧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공천 필요도 그러니까 제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유혈 입성을 하더라도 반란군을 내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이런 발언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 왜 이런 식으로 전투적인 발언을 하는지 이 발언을 정말 톤 다운 시켜야 돼요. 물론 이 전 대표의 억울함 잘 압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면 안 된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이준석, 안철수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단합돼서 작년 3월 9일 날 대선에서 3,400만 명이 투표해서 우리가 이긴 표수가 얼마인데 24만 7천 표입니다.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런데 당 내부적으로 서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 이탈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예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당에 대한 충정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정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